파킨슨 병 기적의 완치. 자, 기적의 완치. 희망 앞에서 파킨슨은 결코 병이 될 수가 없다. 파킨슨 병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불치병과 난치병이라는 단어는 환자와 그 가족을 서서히 절망의 수렁에 빠뜨리고 만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적극적인 치료 자세만 준비되어 있다면 파킨슨은 결코 불치병이 될 수가 없다. 이의존 박사 지음. 이의존 박사님 어떤 분일까요? 한번 봅시다. 가족이 아주 단란하게 한층 젊을 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이의존 프로필에서 경희대학교 한의학을 전적으로 해서 원장님 하시고 교수님까지도 하시고 난치의학을 공부를 하셨고 대한 침술 등등 대한 또 그래서 한의학과를 상지대학교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치의학 대체의학도 연구를 하셨네요. 그리고 또 식품 영양 과정도 수료를 하셨으니까 대체의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2002년도부터 쭉 이렇게 또 논문도 많이 좀 발표를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실력을 준비하신 분이다 라는 걸 보는데, 그러나 이분의 뿌리는 역시 한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보면서 또 우리 현대의학적인 것과 또 대체의학적인 것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파킨슨병 기적의 완치 설명서. 파킨슨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힐링입니다. 파킨슨. 이의존 박사와 함께 봉독에 대해 연구를 해온 지도 이미 여러 해가 지났다. 요즘 한방 연구의 트렌드는 고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현대적인 기술로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험의학의 과학화 작업이 한창이다. 봉독에 대한 연구도 그 중에 하나로 처음에는 봉독의 일반적인 소염 효과에 대해 검증을 주로 했다면 요즘은 난치병에 대한 봉독의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봉독요법이 파킨슨병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임상 논문이나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었으며 봉독이 T 조절세포를 증강시켜서 도파민성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신경교세포 마이크로글리아를 억제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바로 이런 결과들에 따라서 봉독이 파킨슨 병의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봉독이라는 것은 벌침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부친도 오랜 동안 벌을 사육하면서 이런 책들을 많이 보아서 많이 몸에 참 많이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전문성을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 추천사. 일반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봉독요법을 파킨슨 치료에 도입하는 이 의욕적이고 신선한 시도는 한의사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한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신경 쓰니까 이걸 이렇게 쭉쭉쭉 QOL 측면에서 보면은 파킨슨 환자는 지금 당장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존감에 크나큰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이다. 파킨슨. 그래서 힐링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진정한 의미에서 QOL. 그래서 경희대학교의 배현수 교수가 2014년에 이렇게 추천을 했고, 파킨슨병은 불치병도 난치병도 아닌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은 만성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한번 병이 생기면 몸의 기능이 점차 퇴화하면서 병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의 증상의 발현을 늦춰주는 약물 치료가 최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면역학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면역이란 우리 몸이 스스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면역을 하기 위해서 T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면역의 봉침으로 한다라는 원리가 되겠네요. 지난 2012년 조절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봉약침이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발표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군요. 봉독의 침을 통해서
이 박사, 복약침이 파킨슨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 뉴스를 보게 되었네. 환자 치료도 열심히 하기에 교수님 말씀은 사실이었다.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는 파킨슨뿐만 아니라 루푸스 등 난치병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복약침과 약제 그리고 침술 등으로 치료를 해오면서 저 역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니라 실제로 증상이 점차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난치병 말 그대로 낫기 힘든 질환을 말하는 것이고 불치병이란 절대 낫지 못하는 질환을 뜻합니다. 파킨슨 병 뒤에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난치병, 불치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환자나 그 가족들이 희망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가 많이 존재하는 것은 중뇌의 흑질이란 부위입니다. 그런데 흑질은 건강한 성인도 10년 단위로 5%씩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겪는다 해도 120세가 되면 흑질의 신경세포는 전체의 80%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평균 수명 100세를 시대의 파킨슨병 역시 노화와 함께 흔하게 찾아오는 병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이의존 박사 2014년도니까 5, 6년 전, 6, 7년 전이네요. 자, 이렇게 파킨슨병의 봉침으로 무엇이 문제일까? 파킨슨병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는 한방에서는 어떻게 파킨슨을 치료를 할 것인가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혈액순환을 도움을 주면서 한다는 내용들이 살짝 보이네요. 그렇다면 다양한 혈액순환을 위해서 이런 봉침도 도움이 크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1장에 파킨슨 병이 무엇이 문제일까? 자, 첫 번째, 뇌 안의 흑질세포 이렇게 문제가 무엇이 문제일까? 뇌 안의 흑질세포가 파괴되는 병이라고? 뇌 흑질세포? 세계적인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 독재자였던 아돌프 히틀러,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영화배우 마이클 제이 폭스가 파킨슨병 환자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몇 해 전 고 김건태 민주당 통합당 상임 고문 역시 파킨슨병으로 세상을 떠나 저희를 안타깝게 했다. 파킨슨병이란 병명은 1817년 영국의 외과 의사인 제임스 파킨슨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당시 제임스 파킨슨은 진전, 떨림, 마비에 관한 보고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이 병을 언급했다. 이후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의 생일을 기념하여 4월 11일을 세계 파킨슨 병의 날로 지정했다. 이제 파킨슨 병은 희병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들었을 법을 범한 노인의 질환이 되었다. 자, 파킨슨병. 파킨슨병이라는 병명은 익숙하지만 증상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화가 난 남편 홧김에 폭력을 휘둘러 아내가 사망했다는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아내가 파킨슨병을 앓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은 계속 고개를 흔들어대는 모습이 항파킨슨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세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참극이 일어날 수 있었다. 병 때문에 이렇게 참 아내의 모습이 그런 모습에서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떨림, 손발이 떨린다, 근육이 굳는다, 동작이 느려지거나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목이나 허리, 무릎 등이 꾸정해지고 균형 감각을 잃어서 자세가 불안정해진다.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많이 생기는 노인성인 신경질환.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점차 글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거나 단초를 끼우는 등 섬세한 손동작이 필요한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굳는 통에 몸이 마음처럼 안 움직여주기 때문이다. 더 진행되면 침이나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기 힘들어지고 급기야 몸이 굳고 근육에 힘이 빠져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 때때로 근육을 쪼이는 듯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도대체 이 병이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분명한 것은 파킨슨 병이 발생하면 흑질에 분포하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차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흑질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다량으로 분비하는데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기저핵의 운동 조절 회로인 선조체에서 몸의 각 부위의 운동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병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몸의 기능이 점차 소실되는 파킨슨 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노인 질환으로 평균 발생 연령은 64.1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국적으로 30에서 40만 명의 이상의 환자가 있고 65세 이상의 인구 1%가 파킨슨 병 환자다. 대표적인 노인성 신경질환은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많은 수이다.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환자 수가 1.7배나 늘어난 것도 문제이다. 원인을 정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의사로서 판단해보건대 그만큼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기 힘든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왜 떨리고 굳고 느려지고 똑바로 못 서게 될까? 자, 뇌는 두 개의 대뇌 방구와 소뇌 내간, 중뇌 4개 연수로 이루어져 있다. 뇌 기저핵이라고 불리는 신경세포. 기저핵은 피각, 미상핵 담당부 이런 흑질로 되어 있다. 미상핵과 피각을 합쳐서 선조체라고 한다. 기저핵은 툭툭툭툭 운동신호, 뇌에서는 근육을 보내는 운동신호, 대뇌 피질에서 운동신호, 기저핵은 대뇌 피질에서 오는 신호를 변조된 신호들은 계란 모양의 시상으로 통과하여 뇌폐질로 돌아간다. 이런 과정으로 정보는 복합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정보로 변조된다. 이때 변조를 가능케 하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이다. 대뇌 피질에서는 변조된 정상 신호를 척수를 통해서 근육 전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활한 운동을 한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등이 있다. 몸의 정밀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계와 아세틸콜린계이다. 이 두 신경계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면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하는 신호가 방해를 받아 떨림, 경직, 느림 등등 파킨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혹시 나도 파킨슨 병일까? 파킨슨 병과 파킨슨 증후군의 차이는 앞에서 소개한 파킨슨 증상이 발견된다면 혹시나도 파킨슨 병이 아닐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파킨슨 병은 암이나 뇌졸중처럼 아주 천천히 다가온다. 50대 후반에서 60대에 확진을 받은 환자들 대부분은 이미 40대 때부터 병이 서서히 진행된 경우이다. 다만 증상이 미미해서 설마 내가 파킨슨 병이겠어 하며 간과했을 뿐이다. 암이나 뇌졸중은 초기 발견이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파킨슨 병 초기에는 뇌 영상 촬영 장치인 MRI나 CT 등으로 확인이 안 된다. 그리고 확진이 되었을 때는 이미 흑질 세포의 60% 이상이 사라진 뒤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가 나타난 즉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현명하다. 물론 파킨슨 병의 대표 증상들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병에 걸린 것은 아니다. 근육이 피로해지거나 몸이 허약했을 경우에도 손발이 후들후들 떨릴 수 있고 척추 이상이 생겨서 등이 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파킨슨이 초기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 지난 1, 2년 동안 편안히 쉴 때 떨림이 나타나 점차 더 악화된 경험이 있다. 걷는 중에 한쪽 다리가 질질 끌리거나 움직임이 느려진다. 걸을 때 한쪽 팔만 흔드는 경우가 자주 있다. 단추를 채울 때, 이를 닦을 때, 머리를 빗을 때, 수저를 들 때 손동작이 평소와 달리 서툰 느낌이 든다. 서 있거나 걸을 때 등이 꾸정하다. 목소리가 변화가는 힘이 없고 혹은 낮아져서 상대방의 전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들이 얼굴 표정이 변했다고 한다. 가족들이 예전처럼 미소 짓지 않는다고, 얼굴이 무언가를 노려보는 것처럼 무섭게 변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파킨슨 병을 의심하고 검진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요. 파킨슨 증후군 역시 파킨슨 병처럼 도파민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장애이기 때문에 신경적으로 발현되는 증상은 비슷하다. 뇌졸중, 알츠하이머, 진행성 핵상마비, 다계통 위축성, 미만성 루이 소체 질환 등등 눈에 띄는 증상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정확한 병이 무엇인지 알쏭달쏭한 것이다. 또 신경계 관련 약물들을 장기간 복용할 때에도
파킨슨 증후군이 생긴다. 결국은 약물의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신경계 계통에 이런 약들 안 좋은 그 약물의 과용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거의 이것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둘은 구분이 쉽지 않다. 병원에서 오진을 향한 경우도 상당하다. 파킨슨 병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실제로 지켜보니 파킨슨 병이 아니라 파킨슨 증후군으로 밝혀진 환자들이 전체의 20에서 25%나 정도다. 혹시나도 파킨슨 병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면 다양하게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고, 파킨슨 증후군 1에서 2차성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은 아닌데 그 비슷하게 나타나는 이런 증세로 뇌졸중이 있다라는 거고, 파킨슨 증후군 가운데 파킨슨 병과 가장 흔히 착각하는 병이 바로 뇌졸중이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 중 하나가 터지면서 뇌 부분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혈관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불린다. 한쪽 팔과 다리의 감각이 떨어져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고 둔탁한 느낌만 드는 감각장애, 얼굴의 오른쪽이나 왼쪽 중 한쪽이 마비가 와서 입술이 돌아가는 등의 운동마비, 말을 알아듣기는 하지만 중풍을 말하는 건데요. 발음이 안 되거나 발음은 유창하지만 말을 못 알아듣는 실어증, 그리고 시각장애, 두통, 어지럼증 등이 대표적인 것이 증상이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파킨슨 병에 비해 늦은 나이에 첫 발병이 된다. 보통 70세 이후에 많이 생기며 MRI 장치로 검사하면 판별이 가능하다. MPTP 유발 파킨슨 증후군. MPTP는 마약성 약물로 이를 복용하면 뇌의 도파민 생성세포가 손상된다. 떨림, 경직, 무동증, 자세 불안정 등과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고 빠르게 나타나는 게 파킨슨 병과의 차이점이다. 파킨슨 병은 천천히 드러나는데 MPTP 유발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것은 빨리 나타나는 것이다는 거죠. 이런 것은 마약성 약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머리 손상, 머리를 반복해서 강타당한 선수들에게 주로 생기는 파킨슨 증후군으로 권투 선수 침이라고 한다. 반복해서 경기에서 머리를 수없이 강타당한 충격으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잃어버리고 심한 경우에는 떨림을 동반한 파킨슨 증후군이 생긴다. 또 하나는 머리 외상으로 인한 파킨슨 증후군이다. 의식불명이나 혼수 상태를 겪고 몸 한쪽이 마비되는 눈 운동장애 등의 심각한 신경과적 손상이 생긴다. 간혹 머리 손상이 파킨슨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제기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퇴역 군인들의 신경과적 증상을 연구한 결과 파킨슨 병으로 발전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증상은 우울증, 약 등 정신과적인 약물이 문제다. 이 약물이 아주 대부분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울증과 강박증 치료제인 신경이완제나 정신분열증과 정신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진정제들 역시 파킨슨 증후군을 일으킨다. 이런 약물은 대부분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도파민 수용체가 자기 일을 하지 않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또 메스꺼움이나 위장장애 치료제 또는 혈압 강화제 중에서도 파킨슨 증후군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있다. 위장약이나 혈압 강화제는 고혈압약 이런 등등도 있을 수 있다. 이때는 몸이 굳고 떨리는 증상이 좌우대칭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의사와 상담할 때 현재 복용 중인 약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일 파킨슨 증후군의 원인이 약물이라면 약물을 중단하는 순간에 파킨슨 증후군의 증상도 사라지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파킨슨 증후군 두 번째는 유사성 신경계 질환들이 있다. 본태성 떨림. 파킨슨 병이나 파킨슨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떨림이다. 손이 떨려서 밥을 먹기도 힘들고 글씨도 쓰기가 힘들어진다. 그런데 몸이 떨린다고 해서 반드시 파킨슨 병은 아니다. 대개 떨림은 파킨슨 병보다도 본태성 떨림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본태성 떨림은 여전일 경우가 많으며 20, 30대 때부터 미비하게
발현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심하게 눈에 띄어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본태성 떨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약, 이 약의 문제, 항전신, 신경이완제 이런 것들이 특히 주로 이런 것이군요. 이런 약이 어떤 약이 있나요? 이 약도 이런 것 이거 뭐 다 알 수 있겠나요? 이런 수많은 이름만 바뀌어진 이런 약들이 있고, 비전형적인 신경이완제, 저진정제의 새로운 형태 신경이완제인 이런 콜레라 변호는 그다음에 위장 운동성 제제가 있네요. 메토콜레 위장 운동성 제제, 혈압 강화제, 혈압을 낮추는 것들, 고혈압 치료를 위해서 여러 약물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레저핀, 구토 억제제, 메스꺼움 방지하는 것은 컴파젠 이거는 있고, 특수한 칼슘 매개 차단제, 플레나리전, 시벨리움, 시너리진, 칼슘 매개를 통해서 칼슘을 줄임으로써 혈압을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도 이런 생기는 부작용이 이렇게 올 수가 있다. 본태성 떨림은 스트레스나 흥분 상태에서 더 떨리게 되므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히 가지면 증세가 완화된다. 반면에 파킨슨병으로 인한 떨림은 편안한 상태에서도 떨림이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흥분하면 떨림이 더 극심해지지만 안정을 취한다고 해서 떨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알력으로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듯한 미세한 진동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떨림의 형태, 파킨슨병은 누워있거나 휴식을 취할 때도 일어난다. 1초당 4에서 6회 전으로 떨리며 몸의 한쪽으로부터 일어난다. 본태성 떨림은 안정을 취할 때는 일어나지 않고 긴장하면 1초당 8에서 12회로 나온다. 그의 증상은, 파킨슨병은 떨림 말고도 다른 증상들이 있다. 본태성 떨림은 떨림이 주 증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수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연령은 파킨슨병은 60세 전후에 많이 나타나고 본태성은 주로 40세 전후에 나타난다. 환자의 수는 파킨슨병은 1000명 중에 1명 정도이지만 본태성은 100명 중에 1명 정도로 본태성이 많군요. 헌팅턴 병이 있네요. 헌팅턴 병은 증세가 마치 춤을 추는 움직임과 비슷하다고 해서 무도증이라고 불린다. 뇌의 특정 부위의 신경세포들이 선택적으로 파괴되어 가는 진행성 퇴행 질환의 한 가지인데, 이로 인해서 도파민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문제가 나타난다. 파킨슨병이 도파민 분비가 적어지면서 떨림과 경직이 오는 데 비해서 헌팅턴은 반대로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어서 근육이 춤추듯이 움직이는 것이다. 더불어 파킨슨병처럼 몸이 굳고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또 병이 진행되면서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판단력 장애, 언어 장애 등이 나타난다. 주로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다. 젊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춤을 추는 듯한 무도증과 정신질환 증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헌팅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도파민 수용체 길한계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도파민계를 방해하여 무도증을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파킨슨 증후군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틱, 소아신경증으로 잘 알려진 틱 장애는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전두엽 기저핵 시상을 연결해주는 신경회로에서 이상을 일으켜 발생한다.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들썩대기도 하고 지나치게 눈을 깜빡거리나 코를 실룩거리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눈을 깜빡이는 것을 운동틱, 헛기침이나 등의 소리를 반복하는 것을 음성틱이라고 한다. 아이들의 경우에 환경 변화 등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틱 장애는 쉽게 치료가 된다. 하지만 뇌신경의 문제일 경우에는 성장 후에도 지속되거나 더 심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일생 동안 특정한 한 가지의 틱 장애를 계속적으로 앓기도 한다. 이를 만성적인 운동틱이라고 부른다. 틱 장애로 인한 반복적인 운동을 파킨슨병의 떨림으로 오해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파킨슨병과 틱은 쉽게 구분이 된다. 근긴장 이상의 형태. 근긴장 이상은 지속적인 근육소축과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 몸의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꼬이는 증상으로 최근 5년 사이에 환자 수가 2.7배나 늘어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뇌신경 이상 질환의 하나인 근긴장 이상 역시 운동을 조절하는 기저핵 부위의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주로 얼굴 근육의 이상이 와서 눈을 뜨기 어렵거나 얼굴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윌슨병은 구리대사 장애로 인해서 나타난다. 구리대사가 떨림, 움직임 문제, 이런 증상들이 10대 후반이나 20대에 생긴다면 파킨슨병이 아니라 윌슨병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 증상은 파킨슨병과 비슷하지만 환자의 나이가 현저하게 젊다는 것이 바로 파킨슨병이 아니라는 단서이다. 알츠하이머는 대뇌 피지를 포함한 뇌 전체의 강력한 위축, 신경세포 탈락,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정식과 소위 알츠하이머 신경섬유 변화 등이 원인이다. 알츠하이머의 첫 증상은 아주 가벼운 건망증이다. 장기 기억은 유지되는데 단기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을 못 찾고 헤매거나 이렇게 되어지고,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그 이후에 언어 구사력이나 이해력이 문제가, 불안증, 공격적 성향 등 성격 변화를 일으킨다. 말기로 갈수록 인지장애, 대소변 실금 등이 생긴다. 또 진압력, 자기가 서 있는 시간과 공간,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능력 장애가 생겨 혼자 하는 외출이 힘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고, 미만성 루이소체 질환이라고, 루이소체, 망가져가는 신경세포 안에 발견되는 단백질 덩어리를 말하는데 파킨슨병의 주요 병변 부위인 흑질에서 관찰된다. 알츠하이머 비슷하지만 아니다. 인지 능력 장애가 심하고 환각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갈수록 병증이 확실히 심해진다라는 거고, 파킨슨 증후군 세 번째로는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인데, 진행성 핵상마비, 다양한 뇌신경계 부위에서 신경섬유가 변형성을 일으키거나 타우 단백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비 증세, 초기 증후로는 몸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곧잘 넘어지고, 움직임이 느릿느릿 또 찾아오는 게 안구장애, 안구 운동이 마비되어 눈을 수직과 수평으로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접시 위에 있는 음식을 내려다볼 수 없게 되고, 그럴 때 눈앞에 있는 방해물을 인식할 수 없고, 파킨슨 병의 징후처럼 떨림이 일어나기도 한다. 진행성 핵상마비 환자들은 이처럼 경직과 운동의 느림, 그리고 심각한 보행장애, 균형의 문제가 생기므로 파킨슨병과 매우 유사하게 보인다. 파킨슨병 역시 그릇에 담긴 음식을 내려다보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계단을 보는 게 어렵고 눈 운동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있고, 다계통 위축증이라고, 다계통 위축증 역시 파킨슨 증상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신경계통의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이런 질환이다. 샤이-드레이거 증후군이라고,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발병하는 것이다. 보행장애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이고, 혈압 등에 문제가 생기는데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어지고 소변을 급히 보거나 요실금에 문제가 생긴다. 남자들의 경우에 성적 발기장애, 또 현기증, 식은땀, 무력, 시야가 흐려지고 이런 자율신경의 손상들이 일어난다면 파킨슨병보다도 샤이-드레이거 증후군인지를 의심해 보자 이 말인데요.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의 구분을 보면은, 자, 셀프 체크인데, 눈을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병의 초기에 언어 장애가 있는가? 평상시 물체를 잡으려고 할 때 떨림이, 균형을 잃고 자주 넘어져, 의자에서 현기증, 파킨슨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을 때 비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 파킨슨병과는 다른 파킨슨 증후군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 중에서 이런 증상의 특기를 독특한 파킨슨병이라기보다는 다른 증상들이 이렇게 많군요. 선조체 흑질 변성이다. 몸이 굳고 떨리면서 동작이 느려지고 보행장애가 일어난다. 이런 것이고, 올리브 내교 소뇌 위축증, 소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서투르고 되어진다 이 말이고, 항파킨슨성 약물에 반응이 없다면 파킨슨병이 초기에 오진이 많은 이유는 내 영상 촬영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참고로 알아두고, 비슷한 증상으로 알쏭달쏭할 때는 파킨슨 증후군 증상 가운데 파킨슨 병은 너무 유사해서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격이 포악, 지나치게 수능, 넘어지거나 떨리는 증상이 잦아지고 스스로 파킨슨 병이라는 확신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파킨슨 병에서 이런 인지장애는 거의 발병 후에 10년은 알아야 나타나는 말기의 증상이다. 이런 것이 큰 차이는,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들은 이런 증후군일 수가 있고 진짜 파킨슨은 한 10년이 지나야 되는군요. 이런 불편함이 갑작스럽게 생겼다면 미만성 루이소체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부터 의심해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것이고, 파킨슨 병이 아니라는 확실한 단서는 떨림이 없다. 파킨슨 병이 아니라는 거지. 항 파킨슨 약물을 복용해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는다.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 속에는 눈 운동 장애가 생긴다. 몸의 균형 문제의 낙상이 초기에 발견된다. 성격 변화, 건망증 초기에, 연하장애, 배뇨장애, 혈압장애, 먹는함. 대부분 증상과 징후가 다리 쪽에만 국한된다. 증상들이 서서히 진전된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심해진다. 이런 것은 파킨슨이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증후군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참고해